옛날 조선시대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부인도 있었고 아들도 셋이나 있어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부부는 욕심이 많아 다른 고민이 있었다. 그날도 역시 부인과 잠들기 전에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나이 곧 환갑이 다가오는데 아들로만 셋이니 에휴. 여보,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장한 사내놈만 셋이 아니오. 집안에 기둥이 셋이나 되니 난 참 복받은 몸이오. 예, 하지만 말이오,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소이다. 저 녀석들도 이제 장가를 들고 나면 나와 부인은 둘만 적적하지 않겠소. 그저 재롱을 피워줄 이쁜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소이다. 여보, 저도 그래요. 남들은 다 있는 딸이 왜 저희는 없을까요?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내가 이 나이에 주책맞게 얼른 주무십시다. 저 여보, 옆마을에 용한 남자 무당이 있다던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무당은 아이를 잘 점지해 주는 걸로 용하다고 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렇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날이 밝은 후 부자 내외는 옆마을에 아이 점지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게 된다. 어서 오시오. 이런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물론이요.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 내 남들 다 있는 딸이 하나 없으니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그대가 아이를 점지해주는 용한 무당이라 하여 이렇게 찾아왔으니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이다. 세상사 어찌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한단 말이오. 재물도 많고 명성도 높고 자식들 또한 출세할 것이거늘 또 무엇을 원한단 말이오. 더 이상 복을 누리려 한다면 화를 끼칠 것이오. 어서 돌아가시오. 내 살 만큼 살았소이다. 여기서 화를 당해봤자 얼마나 큰 것이겠소. 그저 더 늙고 병들기 전에 여우 같은 딸년의 애교를 보며 살고 싶으니 제발 내 청을 거절지 마시오. 당치도 않은 소리 마시오. 아이를 점지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람이 분수를 넘는 복을 갖게 되면 인과 법칙에 따라 반드시 화를 입게 되는 법이요. 이 천한 것이 내 니놈의 신분이 천함에도 예를 갖춰 대했거늘 어찌 어느 안전이라고 방자하게 군단 말이냐. 더 이상 내 심기를 건드린다면 니놈의 목숨도 날아갈 것이야.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좋소이다. 정 그렇게 소원이라면 아이를 갖게 해드리지요. 내 뒷일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천한 무당놈도 목숨이 아깝긴 한가 보구나. 천한 놈이 어찌 목숨이 아깝겠소이까. 좋소. 내 아이를 점지해 줄 것이요. 이 부적과 비약을 갖고 가시오. 부적은 부인의 베개 안에 넣으시고 비약은 매일 밤 침소에 들기 전에 두 분 다 드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원하시던 여우 같은 딸을 얻게 될 것이요. 만약 거짓일 경우에 네놈의 사지를 찢어 놓을 것이야. 부디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부자는 무당에게 비책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한 달 뒤 부인의 회임 소식이 전해진다. 여보, 오늘 의원에 다녀왔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군요. 오, 그것이 정말이오? 그 무당놈의 말이 사실이었구려. 고생하셨소. 분명 어여쁜 딸일 것이오. 아니지, 내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들어가 쉬시오. 감사해요, 여보. 아니요.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소이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부자는 소원대로 딸을 낳게 되었다. 딸이로구나. 여우같이 이쁜 딸이로구나. 부자는 딸을 얻은 후 무당의 말이 잠시 생각났지만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넘겼다. 과연 그 생각은 기우인 듯 싶었다. 세월이 흘러 딸이 10살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아침, 아버님! 아버님! 큰일 났사옵니다! 아니 왜 이리 호들갑이냐? 아버님, 큰일 났사옵니다. 소가 죽었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가 죽다니? 그렇게 말입니다. 아버님, 엉덩이에서 피가 잔뜩 나온 채로 죽어 있사옵니다. 이게 뭔 변괴인고? 아버님, 무슨 일인가요? 아니다. 우리 귀여운 딸은 볼 것 없어요. 자, 저기 가서 놀렴. 전염병이라도 도는 게 아닐까요? 괴이한 일이로고. 일단 누이가 안복에 치우도록 하여라. 네, 아버님. 엉덩이에서 피를 잔뜩 쏟은 채 죽은 소를 보며 부자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넘겼다. 그러나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밤사이 소가 엉덩이에서 피를 잔뜩 쏟은 채 죽어 있는 것이었다. 부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무슨 괴이한 일인가. 첫째야, 거기 있느냐?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며칠째 계속 소가 죽어나가니 이는 필시 누군가의 소행일 것이다. 오늘 밤 너는 침소에 들지 말고 몰래 숨어서 누가 소를 죽이는지 지켜보거라. 예, 아버님. 그리하겠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첫째 아들은 외양간 근처 풀숲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외양간으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외양간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리곤 자고 있는 소의 엉덩이 부분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형체만 보이고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구름이 걷히고 푸른 달빛 사이로 그것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건 놀랍게도 외양간에 찾아온 건 누이 동생이었다. 누이 동생은 자고 있는 소의 엉덩이로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손에 침을 바르기 시작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누이 동생의 손에서 날카로운 손톱이 자라나고 얼굴은 여우의 형상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침을 흠뻑 바른 손을 소의 엉덩이에 순식간에 찔러 넣었다. 그리곤 소의 간을 꺼내 야금야금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저건 동생이 여우로 변한 누이는 소의 간을 다 먹은 후 다시 누이로 변하여 손과 입을 깨끗이 씻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이럴 수가. 누이 동생이 여우였다니. 다음 날 첫째는 본 것을 그대로 부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아버님, 어젯밤에 누이 동생이 여우로 변하더니 소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뭐야? 네 놈이 정녕 미친 개로구나. 어찌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을 모함한단 말이냐? 이 놈이 밤에 지켜보랬더니 잠이 들어 꿈을 꾼 개로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소자 어찌 아버님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분명 제 눈으로 똑똑히 봤사옵니다. 누이 동생이 여우로 변하여 소의 엉덩이에 닥치거라! 네 놈이 아무리 내가 누이를 어여삐 여긴다 해도 네 놈이 질투에 눈이 멀어 어찌 이런 거짓으로 이간질을 한단 말이냐? 너 같은 아들놈은 필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님, 아니옵니다. 소자 진실만을 이야기했사옵니다. 아니 저놈이 당장 꺼져라.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첫째 아들은 간밤에 본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부자는 누이 동생을 질투하여 그런 것으로 알고 첫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둘째야, 셋째야, 너희는 네 형처럼 못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오늘 밤은 너희 둘이서 외양간을 지켜보거라. 예, 아버님. 확실히 지켜볼게요. 그렇게 밤이 되었다. 둘째와 셋째는 외양간 근처 풀숲에 숨어 외양간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역시나 외양간으로 찾아온 것은 누이 동생이었다. 누이는 여우로 변한 뒤 같은 방법으로 소의 간을 빼먹고는 사라졌다. 역시나 첫째 형님의 말이 맞았어. 형님, 어쩌면 좋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어요. 멍청한 것, 형님이 쫓겨나는 걸 못 봤어?
어차피 짐승만 잡아먹으니까 모른 척하자. 하지만 형님. 쉿! 아무 말 말어. 사실을 고해도 어차피 아버님은 믿지 않으실 거야. 괜히 쫓겨나는 것보단 나으니 그렇게 하자꾸나. 알겠어요, 형님. 아침이 되었다. 둘째와 셋째는 아버님께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고했다. 아버님, 소가 저절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전염병 같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지. 첫째 이놈이 이 애비를 희롱했구나. 못난 놈. 그래, 수고들 했다. 들어가 쉬거라. 예, 아버님. 그렇게 사건은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매일매일 외양간의 소들은 쓰러져 나갔고 집에서 키우던 다른 가축들도 매일매일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남은 마지막 가축이 죽고 난 다음 날 저녁. 부인, 내 뒷간에 좀 다녀오겠소이다. 예, 그리하셔요. 소변이 마려워진 부자는 소변을 보러 뒷간으로 향했다. 외양간 근처를 지나던 그때 눈앞에 검은 물체가 보였다. 에? 거기 누구요? 누가 있소이까? 아버님, 접니다.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가 아니냐? 이런 야심한 시각에 여긴 어찌 왔느냐? 뒷간에 가려던 참이었느냐? 아버님, 왜 없나요? 뭐가 말이냐? 뭐가 없다는 것이냐? 동물 말이에요. 집에 동물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 말이냐? 무슨 병이 도는지 다 죽었지 않느냐? 순간 달빛에 비친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여우의 형상으로 변했다. 아니, 너. 그럼 난 뭘 먹어야지? 그렇다면 네 놈을 먹어야겠구나. 여우로 변한 딸은 순식간에 부자에게 뛰어들어 목을 물어뜯고 말았다. 그리곤 집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가족들의 목을 차례차례 물어뜯었다. 한편 누이를 모함했다는 오명으로 쫓겨난 첫째 아들은 옆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항상 가족들을 걱정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10년 전 아이를 점지해줬던 무당이 이 마을에 산다는 것이 생각나 가족의 안부와 여우를 퇴치할 방법을 알기 위해 그 무당을 찾아간다. 여기가 어서 오시오. 찾아올 걸 알고 있었소이다. 그럼 얘기가 빠르겠군요. 혹시 여우를 물리칠 방법을 아십니까? 물리친다라. 다 그 사람의 업보가 아니겠소이까? 그러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오. 부모님의 죄는 내가 대신 받겠소이다. 그럴 것 없소이다. 이미 인과 법칙에 따라 이루어졌소이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렇소. 하지만
내 여우를 없앨 방법은 알려주겠소이다. 여우 역시 사람을 해친 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이죠. 고맙소이다. 내 부모님의 원수를 꼭 갚아야겠소이다. 자, 이걸 받으시오. 아니, 이 세 가지 색깔의 구슬은 무엇입니까? 이 구슬을 여우에게 던지면 여우를 해치울 수 있을 것이오. 감사하오. 내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은 여우를 찾아 마을로 돌아가게 된다. 마을에 도착해보니 마을은 이미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들로 넘쳐났다. 필시 여우가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갔다. 자신이 살던 집 역시 흉가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아니에요? 너로구나. 이게 다 어찌된 일이냐? 첫째는 당황하지 않고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물어봤다. 오라버니가 떠난 후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남은 몇 명마저 마을을 다 떠났습니다. 오라버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어서 방으로 드셔요. 시장하실 텐데 제가 진지를 올리겠사옵니다. 아니다. 부모님을 모시지도 못한 죄인이 어찌 편하게 방에서 밥을 먹겠느냐? 그냥 나물죽이 좀 먹고 싶으니 나물을 좀 뜯어 죽을 써주면 좋겠구나. 오라버니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편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어요. 아니다. 내 진짜 나물죽이 먹고 싶어 그런 것이니 그거면 족하다. 알겠어요, 오라버니. 대신 꼭 집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오냐, 어서 다녀오거라. 이제부턴 내가 널 돌보며 살 것이다. 알겠어요. 금방 다녀오겠어요. 갔구나. 첫째 아들은 누이가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과 형제들의 유골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들은 얼른 가족들의 유골을 챙겨 집을 나왔다. 그런데 마침 나무를 캐온 누이와 집 앞에서 마주쳤다. 왔구나. 오라버니, 어디 가시어요? 오라버니 드리려고 나무를 따왔어요. 그런데 그 보찜은 무엇인가요? 내 옆마을에서 놓고 온 것이 잠깐 생각나서 다녀오던 참이었다. 금방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 순간 누이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것,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네 놈도 내 뱃속으로 쳐넣어주마. 닥쳐라, 이 요망한 여우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방자하게 군 죄. 내 널 용서치 않을 것이야. 에잇! 그렇게 말하며 첫째는 주머니에 있던 붉은 구슬을 누이에게 던졌다. 그러자 누이의 몸이 불타기 시작했다. 첫째는 도망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의 모습을 한 누이가 불길을 뚫고 쫓아오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것, 그깟 불 따윈 내가 두려울 소냐? 내 너를 산채로 손가락부터 하나하나 뜯어 먹어줄 것이다. 저 요망한 여우년이. 다음 구슬을 던져야겠다. 아들은 검은 구슬을 던졌다. 그러자
여우의 앞에 강철로 된 가시덤불이 돋아났다. 어리석은 여우 같으니 그러나 여우는 강철로 된 가시덤불을 뚫고 온몸이 찢겨진 채 눈을 번뜩이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제길 저 요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죽여버리겠다. 첫째는 마지막 파란 구슬을 여우에게 던졌다. 그러자 여우의 앞에 거센 물살의 강이 생겼다. 여우는 강을 헤엄쳐 건너려 했으나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여우는 강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가고 만다. 해치웠나? 아버님, 동생들아, 내가 죄인이다. 날 용서해라. 여우를 해치운 첫째 아들은 가족들의 유고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곤 살던 집을 불태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찢어 죽일 테다.